오늘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롱은 1977년 12월 피카르디주의 주도인 아미앵에서 우사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롱은 성장 단계에서 자유로운 성향으로서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재능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져야 하는 모든 질서, 지위, 신분, 사회적 불공정성에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가 문법, 역사, 지리 등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문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은 여성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마크롱에게는 정신적인 스승이었으며, 할머니가 겪은 전쟁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16세 때에 파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수학에 대한 천재성을 발견하였으며, 더욱이 하나의 고정된 강박관념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크롱은 낭테르 파르 제10대학교의 철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기회를 얻어 파리 정치대학 시알스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법과 경제학으로 진로를 받고 공동행정을 선택하여 공부하다가 국민행정학교에서 1년 반 동안 정부의 인턴으로 일한 후 4년 반 동안 회계감사 분야의 수석기관을 거쳤습니다. 그 후 30대 초반에 공직기관에서 민간기업인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에서 경제와 산업의 쟁점인 전략적인 선택에서 지도자를 설득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마크롱은 24살 연상인 자신의 선생인 브레이지드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3명의 자녀와 남편이 있었으며 프랑스와 라틴어 교사였지만, 마크롱은 자신에 대한 헌신과 용기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마크롱이 30대 중반인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의 요청으로 경제 부분의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년간 유로존과 경제 분야의 비서관을 했습니다. 2015년 프랑스의 경제적 사회적 비상사태 시에 경제산업장관을 했으며, 2016년에는 고향 아미앙에서 앙마 루슈 전진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가로서의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를 혁신하고 열망을 이루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2017년 5월 그는 39세의 나이로 신데렐라처럼 등장하여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때 프랑스의 정치 주역이었던 사회당과 공화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국회의석이 없던 전진당을 창단하여 당선이 되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사회당을 몰락시켰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당선된 후 전진하는 프랑스 당으로 바꿔 새 정치에 부합되는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울리는 내각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진정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이 없다면 사회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올바른 경제 정책 선택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생산적 지출보다 임시 방편으로 지출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구출하는 것은 높은 부채율로 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적자로 계속 쌓인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 긴축을 위한 논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는 재정적 적자 정도로 경제 지탱한다는 것은 공공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후자는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줄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마크롱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공재정의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공지출의 정도와 효율성, 조세 및 세금 등 각종 징수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공공지출 감소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적자보다 공공재정 운영이 공공지출 목표 수립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공공소비의 최대 효율성을 창출하는 합리적인 템포로 공공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경제를 우선시하고 모든 경제 행위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게는 책임량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경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구조적 계획 실행을 위한 전략적인 리더십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지출을 단호히 줄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의 지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공공투자 투입에 있어서도 인적 자본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단기 이익을 위해 소비를 억제하였으며, 이를 위해 난방혁신과 전기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위해 디지털화, 케이블, 철도, 전선, 케이블, 전화선, 텔레비전 등 솔루션을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마크롱은 수많은 도전 앞에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화해하는 의지를 생각하여 자유, 공동체 문화, 외부에 개방된 국가를 희망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리더십은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 계획을 위한 도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좌우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민주적 위기를 힘을 원동력으로 발전시킨 정치적 리더십을 펼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의 무기력과 불신을 적시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영감을 가진 혁명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디지털 혁명, 생태와 기술 산업 혁명 등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혁명적인 정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마크롱은 꿈을 향한 혁명적인 리더십은 책임감을 다하는 자유와 진보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지도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